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불통과 불신, 불안,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어제 경선 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5명에 대해서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불통과 불신, 불안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시대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 파행 시대를 겪고 있다며 불통과 국정 불안의 근원으로 국정원 대선 공작 사건을 꼽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지적이 있었지만 수첩 인사, 나홀로 인사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무총리 후보를 포함한 14명의 낙마로도 모자라서 윤창중 사건으로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으로 인사 참사의 막장 드라마를 국민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 문제는 지금 대통령 눈밖에 벗어난 감사원장, 검찰총장 밀어내기와 찍어내기로 또 공약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사상 초유의 인사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어제 경선 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5명에 대해서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 헌법이 규정한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는 전국적으로 510명이 기소된 같은 사건의 피고인 일부에 대해서 이미 부산,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의 다른 법원들이 내린 유죄 판결과 정반대인 판결이라고 평하며 이번 판결은 사법연수원생을 위한 대표적 오판교재라 할 만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어제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디에 출연한 김 의원의 말입니다. 오늘 판결을 받았던 45분들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표를 위임을 했거나 또는 위임을 받아서 투표 행위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아들이나 딸에게 전자투표를 위임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고요. 거동이 힘든 장애인 당원들도 계셨는데 검찰은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까지 수차례씩 소환을 요구했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진보당원들을 상당히 심하게 괴롭혀왔습니다. 난생 처음 검찰에 불려가고 법정에 선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을 텐데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견뎌오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 결과로 검찰에서는 벌금형부터 많게는 징역 1년까지 구형을 했었는데 오늘 그분들 전원이 다 무죄 결론이 난 거죠.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 문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댔지만 국정원이 실제 문건 내용대로 정치 공작을 벌였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모든 문서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이 문건 역시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새로 작성하는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의 반론입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자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가공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3월 달에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역시 그것도 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실체적 행위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박원순 제안 문건의 경우에는 그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발간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그 내용 중에 5 내지 6군데 이상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된 그런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각하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가 지난 5일에서 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물은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5%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0.0%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RDD, ARS 방식을 혼합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친일 독재 미화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한글 맞춤법 등 오류가 1000개 이상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도정환 의원이 전현직 교열 기자들이 만든 교열 전문회사 가갸 소량에 의뢰해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오탈자와 띄어쓰기, 비문과 외래어 표기 등 오류가 모두 1000곳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는 높이다를 높히다로, 치르다를 치루다로 쓰는가 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테오도르 루즈벨트로 쓰는 등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 같은 쪽에서도 북경과 베이징, 흑룡강과 헤이룽장, 요동과 랴오 등 같은 단어를 한자음과 현지음으로 번갈아 표기해 마치 다른 지명처럼 보이게 하는 혼란을 주는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도정환 의원은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에 대한 채점 표상 점수가 12점이나 되는데 거의 모든 쪽에서 우리말 글 사용에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서청원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 낙점서를 부인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책임을 맡기시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주관해서 하도록 확실히 맡기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 전력에 대해서는 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수수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당에서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서 전 대표의 아들과 딸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글쎄, 딸 문제에 대해서는 서호 고측이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까지 분인데, 책임을 지시라면 책임을, 글쎄, 거기까지 책임지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아들 문제는 이게 무슨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해고요. 이번 사안은 결정직, 비서직 채용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도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무슨 고시시험을 본다든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별정직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가운데서 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분이 별정직 사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 아들은 별정직 공무원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예.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법이 재벌 봐주는 일 이젠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검찰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의 현 회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이루어진 기업어음 발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까지 모두 5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한 이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금융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의심하고 있는 현 회장의 혐의는 계열사들의 기업어음 발행 과정에서 그가 계열사들로 하여금 서로 물량을 받아주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 회장에게는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어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정 사장은 직원들에게 해당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수만 명의 투자자를 울렸고 동양증권 직원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동양그룹 경영진의 불법을 엄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효성그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조성래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에 대한 추징세금 규모는 수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적자를 감추기 위해 10년 넘게 1조 원 이상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정당국과 검찰에 묻습니다. 효성이 10여 년 전부터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동안 왜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 감히 손댈 엄두도 못 내다가 청와대 주인이 바뀌자 세무조사에 나선 건 아닌지요. 법이 돈 앞에 힘을 잃고 재벌을 봐주는 일, 더는 안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다나스가 접근하면서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